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새로운 캠퍼스 특파원입니다. 와우. 윤형훈 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춤춰야 되는 거 아니죠? 원래 춤 춤이요? 췄잖아요, 새로운. 환영식으로. 네. 어떻게 준비돼 있나요? 근데 앉아서 추는 거예요, 앉아서. 춤은 제가 진짜 트와이스를 좀 좋아해가지고 트와이스를 좀 좋아해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네. 이미 끼가 완벽합니다. 느껴졌어요. 느낌이 있었어요. 네. 네. 자, 오랜만에 남자 특파원 분이 합류를 하셨습니다. 우리 현우 학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18년 2월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윤현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네, 새로운 분이 오시니까 굉장히 들뜨고요. 네. 얼마나 오래오래 하실지. 네. 취업 준비인 제로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네. 프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딱 그런 제로인가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도움을 많이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 잘 네. 좋습니다. 아유, 멋진 포부예요. 네, 자, 오늘 윤영웅 특파원의 활약 기대하면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봄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자,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고기 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구인가요? 누굴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전쌤입니다. 네. 네. 사실 전쌤 아니면, 거의 전가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문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6.13 지방선거 앞두고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드루킹 사건 다들 아시죠? 이 드루킹이 사용한 것으로 댓글을 조작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데 이용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근데 복이 있는데 복이 없어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를 너무 네, 과대평가하는 거 과대평가. 아니에요? 아는데 지금 조금 헷갈려요. 아, 그래요? 그럼 드려볼게요. 1번 마이크로, 2번 메트로놈, 3번 매크로, 4번 시그널. 아, 그럼 전 알고, 저 현웅이는 모르고. 저도 압니다. 윤현웅 학생 네. 먼저 기회를 저 드릴게요. 그냥 맞춰도 되나요? 오. 이게 뉴스를 조금 봐서 좀 아는 좋습니다. 것 같아서. 이러고 틀리면 재밌을 텐데. 과연 정답은? 정답은? 3번 매크로. 오. 네, 맞습니다. 예. 자, 이 매크로 프로그램은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거죠. 네. 이 포털 사이트에 특정 기사가 올라오면 좋아요나 싫어요를 자동으로 클릭하거나 네. 관련 댓글에 다는 공감, 비공감을 자동으로 선택해서 단시간에 네티즌들의 주목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이 드루킹 사건으로 정말 전 국민의 이슈가 된 이 매크로 다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콘서트 티켓 할 때도 이거 많이 맞아요. 아니면 한국 시리즈 표라든지 네. 이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우리 윤현웅 학생님께서는 이 문제 풀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역시 이제 네. 시사 상식 관련해서는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거의 맞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한화큐셀입니다. 한화그룹의 태양광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1999년에 설립돼 2015년 한화솔라온과 통합, 한화큐셀로 재탄생했습니다. 개인 주택, 상업시설, 대형 발전소에 이르는 태양광 토탈 솔루션을 하고 있는 한화큐셀은 셀 생산 능력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저력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국내는 물론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태양광 셀과 모듈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세계 수요에 맞춰 계속해서 연구 개발과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큐셀은 사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어보지 못하고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네. 이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기업인지는 알 것 같네요. 네. 우리 현웅 학생님께서는 이 하나큐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역시 하나그룹 하면은 이제 예. M&A의 전설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하나큐셀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독일에 있는 큐셀 기업을 인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누적 적자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의 성장을 감안을 해서 과감하게 인수를 해서 키워낸
굉장히 좋은 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취업 정보가 제로라고 하더니 네.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준비를 조금 해서요. 네. 그 노력하는 부분만 자세.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 큐셀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난 1년간 한 8,1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 네. 사실 일반인들이 이 하나 큐셀 언급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큐셀은 진짜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뉴스라든지 아니면 채용과 관련한 연관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관어 1위가 역시나 하나였고 5위가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뭐 에너지, 하나그룹, 업체, 하나큐셀 주가라든지 채용, 그다음에 연봉. 그러니까 보통 이 기업에 대해서 일반인들 잘 모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연관어들이거든요. 예, 이런 거 외에는 뭐 사실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네. 자, 홍쌤, 카나큐셀의 채용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작년 하반기 하나큐셀 신입사원 공채가 있었는데요. 영업 마케팅 직군, 여기는 국내 모듈 영업과 마케팅 직군으로 채용이 있었고 한 자리 숫자였어요. 그다음에 경영 지원 파트는 이제 구매와 물류 파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자릿수. 그러니까 당연히 이공계 직군 채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기술과 엔지니어 파트에서 생산 관리, 품질 관리, 그다음에 공정 파트하고 장비 기술까지 다 합쳐가지고 회사의 여기 생산 파트 이쪽은 충북 쪽에 거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한 두 자릿수로 이제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R&D 채용은 이제 모듈 개발 파트로 마찬가지로 한 자릿수의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품 소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반도체 디스플레이만 생각하는데 배터리나 태양광 이쪽에서도 이공계 직군 채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볼게요. 상국이 형. 하나 큐셀 대통령이 어부하고 싶다고 카더라. 예, 우리 앞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업어주고 싶다 할 정도로 아주 칭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예, 뭘 근데 그렇게 잘했습니까? 실제로 이제 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대기업 예. 방문의 첫 사례가 이제 하나큐셀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문 정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자리 나눔 뭐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큐셀의 1,500여 명의 직원이 3조 3교대로 이제 업무가 순환됐는데 이 부분을 4조 이제 3교대로 전환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 한 500명 정도의 추가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동 시간이 주당 56시간에서 42시간으로 단축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근무 시간이 많이 줄었으니까 임금이 또 많이 줄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이제 기존 임금의 한 90% 이상의 유지가 되면서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일자리 나눔의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문 대통령의 방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방향과도 맞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또 첨언을 좀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규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는 이런 신규 에너지원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의 기술적인 가치와도 좀 연결이 돼서 그런 방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 직원들 지금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자, 플래닛이 올해 4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7,540만 원입니다. 사원이 4,185만 원, 대리가 4,764만 원, 과장이 5,560만 원, 차장이 7,345만 원. 세네요. 네, 뭐 정말 높은 연봉이 아닌가 싶네요.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하나의 대들보, 샵 신성장 동력입니다. 우리 뭐 하나 큐셀이라고 해서 뭐 생소한 기업이라고 뭐 다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 우리 하나그룹을 먹여 살리는 핵심 계열사라고 합니다. 그룹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하나그룹은 화약이나 보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태양광 사업이 중심일 줄은 몰랐어요. 그쵸. 어느 정도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뭐 하나그룹에 정말 많은 계열사들이 있는데 전체 해외 계열사 325개 중에서 64%에 해당하는 208개가 이 태양광 사업 관련 계열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계열사 쪽에 많은 그런 회사들을 갖고 있고요. 자, 태양광 계열사 208개 중에서 192개는
최근 5년에 이제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이 장남인 김동관 전무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게 이 태양광 관련 계열사거든요. 이런 증가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뭐 태양광 기초연료 생산하는 하나케미칼, 그다음에 하나솔라원, 셀과 모듈 생산하는 하나큐셀까지 이렇게 수직 계열화돼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솔라원하고 이 큐셀이 합쳐졌죠. 그러면서 뭐 이제는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은 2014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셀 생산 규모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1위 태양광 업체로 거듭을 났기 때문에 네, 하나그룹이 이렇게 태양광 사업에 몰두하는 이유는 뭘까요, 홍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양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한화 그리고 이제 OCI를 얘기하는데 OCI는 이제 폴리실리콘이 단일 제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우선 폴리실리콘 이게 기본 재료가 돼요. 원료를 가공하는 파트고요. 이걸 활용해 가지고 인곳 다시 말해 원 기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를 이걸 잘라 가지고 웨이퍼를 만들게 됩니다. 그 웨이퍼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광고에서 많이 보는 셀 태양 전지를 만들고요. 이 태양 전지를 활용해서 모듈을 만들고 이 모듈이 결국 이 전제 집약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활용해서 발전소 개발까지 끌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많은 계열사들이 수직 계열화의 힘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유가가 굉장히 올라가야 이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커져요. 근데 물론 지금 좀 유가가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좀 낮은 유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또 유가가 고유가 시대로 변화하게 되면 태양광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고요. 하나그룹 같은 기업들 우리나라 차세대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공채 없음, 샵 인적성 검사도 없음입니다. 우리 하나그룹은 사원을 채용할 때 스펙도 필요 없고 그리고 인적성 검사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직무에 맞는 개인 능력만 본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채가 아닌 수시 채용이 공식적인 채용 방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대기업이 공채가 없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이거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전쌤? 그러니까 전 계열사가 동시에 모집하는 그런 공채가 없다라는 거죠. 계열사별로 따로따로 이제 필요할 때마다 뽑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에 어떤 소요되는 부담이라든지 관련 비용 지출에 지원자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또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쨌든 인적성 검사를 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가 함께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계열사들 선택해서 봐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나니까 뭐 중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 맞춰서 하나 계열사 잘 준비하면 한두 군데는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네. 인적성이 보니까 요즘에 약간 없어지는 회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전체적으로 맞춰줘야지 학생들이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어디는 보고 또 어디는 안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홍쌤, 이런 채용 방법이 확산이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 취준생들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나는 인적성이 약해. 그러니까 하나가 나한테 최저가돼 있네? 그럼 인적성을 버려야겠다. 그렇게 이제 플랜을 짜게 되면 다른 기업 도전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좀 이행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인적성 강의도 하고 뭐 제가 책도 내고 하지만 저는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인적성이 정말로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고 보다 직무적인 역량.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채용은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몇 기업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적성 시험을 볼 때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 이런 영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학적인 시험 자체를 보는 이런 식으로 채용은 결과적으로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굵은 틀은 직무 역량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자, 이번엔 취준생과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큐셀의 10년 후 현웅 학생 시작해 주세요. 하나큐셀은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의 한 가지 주요 과제 중에 하나는 역시 아무래도 기상 변화에 따라서 발전 효율이 감소가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후 하나큐셀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이제 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신재생 2030 비전에 가장 부합하는 초인류의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큐셀은 이러한 두 가지의 이제 전략을 통해서 초인류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태양광 사업을 주력으로 하면서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이제 M&A를 통해서 키워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우주 첨단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인공위성 궤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함으로써 기상 변화에 상관없이 발전소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제 발전소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전력이 이제 감소 없이 필요한 곳에 이제 제공을 하는 관련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이제 개발함으로써 이제 앞으로의 이제 차세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 좀 깔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미래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네. 궁금한 게 기상 변화에 그렇다면 상관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태양광 에너지의 그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생물을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 바이오 에너지 뭐 이런 네네네 건가요? 바이오 에너지 관련된 거였는데 회비 같은 거죠. 퇴비요? 자세히는 자기가 잘 모르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갔으면 좀 더 네.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은 말씀 자체를 잘하시는 것 같아서. 에이스가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잘 들었어요. 깔끔하고 좋았는데 그 아까 우주에 보낸다 이런 얘기도 참 그래서 좀 쏠깃하고 이랬는데 거기서 조금 더 쏠깃하려면 약간 달광을 좀 이렇게 10년 뒤에는 달의 그 빛마저도 이제 저녁에도 계속 이렇게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거 약간 뭐 이게 없을 것 같지만 10년 뒤에는 될 수도 있잖아요. 괜찮은데요? 그런 좀 색다른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게 좀 있으면 더 네. 좋지 않을까. 네. 달광하니까 조금 먼저 놀랬죠. 달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저녁에도 그러면 24시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기술력을 태양 그 에너지도 저장하고 달 에너지도 저장하고.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네, 또 혹시 질문 없으시면은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 선생님께서는 PT를 어떻게 보셨나요? 말 습관 중에 이제를 한 30번 정도 쓰셨어요. 이제 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제 M&A를 통해서 이제 우주 첨단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그 처음에는 이제 저도 쓰네요, 이제를. 처음에는 전염시켰나요? 네, 잘 들었는데 갈수록 약간 저도 귀가 솔깃했다가 자꾸 좀 힘이 빠지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초반에 약간 키워드들이 좀 어떤 집중력 있게 이렇게 배치가 됐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본인도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자신조차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함께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갑자기 물음표가 좀 찍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깔끔한 말재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 발표가 힘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만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공부를 좀 많이 한 학생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들이었는데 반면에 좀 더 반짝하는 아이디어, 10년 후기 때문에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본인이 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현실적으로 엮을 수 있는 무언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달광 같은 게. 네, 개인적인 생각. 맞습니다, 달광.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 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현우 학생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았던 학생들 중에 가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발표력은 제일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다 스크립트를 외워가지고 이제 보여준다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편안하게 프리토킹 이루어지는 모습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업에서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접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원자력, 화력 이런 것들은 날씨와 전혀 무관하게 24시간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태양광의 문제점은 흐려지고 비가 오고 이러면 발전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건 하루에 몇 시간만 발전이 가능한 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공학 과제들 했던 친구들은 그 태양이 움직이는 그 궤도에 의거해서 셀의 각도들도 실제로 바뀌거든요. 그런 컨트롤도 중요하고 또 문제점이 이게 오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이걸 닦아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세척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우주로 가게 되면 현우 학생이 얘기했던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한 송전 배전, 가져올 수 있는 이 캐리어에 대한 부분도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되겠죠. 아까 뭐 달광 뭐 이런 얘기들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태양광에 대한 지식이 이제 전혀 없으니까 뭐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지만 여튼 그런 시도 자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도 자체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모르는 일이라니까. 이거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태양광을 누가 상상을 했겠어. 태양으로 그때도 다 상상하고 에너지- 있었어요. 아,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다 있었으니까 물가 그 쌍국씨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진 점이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태양광이 앞으로 이제 정말로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 에너지 자원들 간의 경쟁이라고 또 보면 돼요.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가 끝나고 나서 이런 차세대 에너지원과 표준을 두고 여러 국가들과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도 좀 덧붙여지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훈훈한 PT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 큐셀에 관한 PT 면접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취업 기초학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려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몇 번 떨어지면은 다 좌절을 하잖아요. 멘탈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상국 씨 같은 멘탈이 아주 좋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한 고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취주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상국 씨는 뭐 그냥 원래 좀 긍정적이고 네.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다지 큰 고민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요? 예, 그렇잖아요. 사람 왜 그렇게 쉽게 아니 긍정적이라서 그래서 네. 뭐 그냥 안 되면 뭐 안 되나 보다. 뭐 다음번에 하지 뭐. 뭐 나하고 안 맞나 보다. 이렇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미 씨처럼 좀 특히 여성 문과들 중에 막 이렇게 되게 완벽주의자적인 성격 그리고 이제 정확한 계획에 맞춰서 그러니까 레포트 냈던 그 버릇들을 갖고 있는 여대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외모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외모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적인 이미지죠. 그러니까 그 그게 외모 아니에요? 항상 이제 A+를 받아왔던 여성 문과분들은 학교 생활이 되게 성실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레포트를 열심히 완성해서 내면 A+가 나왔어요. 취업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여성 채용 자체가 적어서 그런데 대충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조금 좀 내려놓고 걸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태양광에 대한 요즘에 뭐 최근 이슈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세이프 가드가 발동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태양광 모듈이 이제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할 때 관세를 묻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미국 내에 있는 태양광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것도 좀 사실인데 하나큐셀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 해외 매출의 35%가 미국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사업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중국이나 유럽에서도 이제 수상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그런 이제 대량 수주 프로젝트도 여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중하는 한편 이제 그 이제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아무튼 이제 이제가 예, 너무 많이 네. 나오죠? 이제를 빼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소형 모듈 그러니까 이제 주택에 보급할 수 있는 이제 소형 모듈 발전 아이템을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소매 영역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이제 쓰게 해주세요. 이제 갑자기 너무 너무 부자연스러워 지금 아이가 말이 뚝뚝 네. 막혔어요. 당황했네요. 그러게요. 예. 괜히 지적해가지고 아니 빼면 더 좋겠다라는 거죠. 좋긴 좋은데 네. 너무 안 좋아졌어요. 예, 미안합니다. 앞으로 빼야죠. 예. 예, 근데 너무 잘해서 빨리 네, 취업돼서 나갈까봐 좀 걱정해요. 함께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항상 그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같이 붙어야 이제 설득이 잘 돼요. 그런 식의 접근이 저는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나운서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우 학생이 만약에 아나운서가 된다라고 하면 뭐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따져야 되지만 여기는 내용 전달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없어지면 더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무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연습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B2B적인 시장을 좀 확대 적용시키기 위해서 B2C적인 요소를 언급했던 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선이 다각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뭐 동남아 시장이라든가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도 앞으로 많아질 거거든요. 미주 시장 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덧대어서 이야기가 오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현우 학생은 인적성 관련된 부분들 좀 강화시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느끼셔야 되는 건
지금 현우 학생 정도로 면접 볼 수 있는 친구들은 상위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면접장 가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면접장 가면 잘할 것 같으니까 추가적인 건 아마 PT 면접장 가게 되면은 경영학도이기 때문에 마케팅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력을 조금 더 높게 측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인보다 상위권 대학에 있던 경영학도들이 다 학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으면 좋은 면접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한화 큐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우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일단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이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1위 기업을 달리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요. 앞으로 이제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구직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 면접이 이 정도면 거의 마무리될 시점이니까 열심히 시즌을 뛰었던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면접이 끝나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타이밍이고 이런 친구들은 소수고요. 대다수는 이제 다 떨어지고 이제 그 지금 우리 시쳇말로 멘붕 상황일 거예요. 두 가지 전략을 짜야 돼요. 우선 6월까지 공채가 떠요, 실제로도. 그리고 그 기업들은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태양광 이런 여러분들한테 아주 낯선 산업의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구직 활동을 6월 한 초까지는 무조건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7월, 8월이 방학 시즌이고 9월 달에 다시 공채가 열리니까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니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이 서머 타임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추가적인 인턴이라든가 꼭 나에게 필요한 스펙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이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계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막바지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경쟁자들의 대다수는 이미 시즌을 버렸으니까 끝까지 놓지 마시고 두 가지 서브 플랜은 다음 하반기 시즌에 대한 대비도 이제는 계획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된다. 힘든 시기이지만 이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여러분들 5월 달에 날씨 좋고 아마 더 우울할 텐데 우울해지지 말고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한화 큐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